네, 어우, 화면이 꽉 찼습니다. 네. 지금, 제 쪽으로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옆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네. 그쪽으로. 네. 저도 이쪽으로 살짝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125 오세천 대표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화면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마음으로 소통하는 병영 이야기 편 네. 네, 준비를 우리 또 오세전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행복나눔 125란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막 지금 그 반가운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식이냐면, 이거 좀 화면 좀 다시 한번 좀 크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후원해주신 분들이 좀 계세요. 우리 유길성 선생님, 그리고 김점남 교수님, 우승현 선생님, 그리고 김태현 선생님, 이렇게 해서 실시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쪽 계속 이제, 후원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마음으로 소통하는 병영 이야기 전에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PT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행복나눔 125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걸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 10월 25일이 우리 그 창립 기념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행복나눔 125는 원래 2010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죠. 했는데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거는 2014년 10월 25일. 그러니까 125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고, 어쨌든 운동 시작한 날짜로부터 보면 이제 13주년이 된 거죠. 그래서 좀 같이 축하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 하기, 그 다음에 1개월에 2번씩 책을 읽고 소통하기, 그리고 오늘 이제 주로 감사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는데요. 하루에 5개씩 감사 일기 쓰기,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손욱 회장님께서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하셨고, 그 당시에 이걸 출발하게 되는 배경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발전했는데 행복하지는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었고, 근데 지금도 그게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감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행복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전년도에 한번 발표가 됐던 뉴스에서 한번 좀 크게 기분 좋게 이렇게 발표됐던 내용인데, 운크타드라고 하는 그 유엔 무역개발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가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해줬다.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운크타드에는 A, B, C, D 그룹으로 이제 국가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개발도상 국가군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근데 B그룹으로 보내준 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무역 규모도 크고 세계에서 하는 그 역할도 크니까 앞으로 이제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B그룹에서 세계 무역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좀 역할을 해주세요. 선진국으로서. 이제 그런 의미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그 IMF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매년 경제 순위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0위입니다. 10위. 어떤 때는 10위에서 조금 밖으로 나가는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10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운크타드나 IMF는 국제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그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군사력은 어느 정도 순위가 될까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6위,
6위 정도 수준이라 하네요. 경제 규모는 12.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12, 네. 그다음에 군사력으로는 6위. 네네.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특히 또 두드러지고 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영화계부터 시작을 해서 K-팝계, 또 클래식 뭐 이런 것들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명성을 이렇게 날리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그런 분들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 그 한 가지 좀 질문을 네.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작년에 그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웅크타드가 이제 작년에 예, 네.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했다. 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그렇죠. 이게 변하지 않고. 선진국 한번 올라갔다고 해서 계속 선진국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개발도상국으로 다시 보내고 이러는 건 애매하네요. 아마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웅크타드가 1964년도에 창립이 된 이후로 네.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위 변경이 된 거죠. 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예.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B그룹으로 이렇게 그 지위를 변경시켜줬다. 근데 뭐 이 경제 규모가 나빠지고 이런다고 다시 A그룹으로 가시오 이런 글쎄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그 정도까지 경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서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행복 나눔 비교가 있네요. 네, 여기 있네요. 존경받는 나라로서의 위상을 네네.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도 뭐 충분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다니 그게 이제 문화적인 아까 얘기드린 건데 그래서 이제 영화계, K-팝계, 클래식계 이런 데에서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 위상이 좀 높아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말에 대한 거를 더 공부하고 싶어 하고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존경받는 나라의 어떤 위상이 입증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포인트는 또 뭐가 있냐면은 매년 3월 20일이 세계 행복의 날이에요. 3월 20일 매년. 네. 요거는 이제 유엔에서 제정을 한 거죠.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세계 행복의 날 3월 20일. 그런데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행복도를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경제력이나 군사력 또는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60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8등, 뭐 60등, 61등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60등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력하고 행복도 순위의 차이가 너무 크죠. 네. 물론 경제적으로 강성한 그런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도가 높은 건 아니죠. 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뭐 경제력으로 보면은 톱일 건 같은데 이 행복도로 보면은 한 19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그 갭이 그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 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일 건데요. 일단은 그 점수로 보자면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6점이 조금 안 되는 겁니다. 6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6점을 말로 좀 이렇게 표현한다면 기분이 그래도 좋은 상태예요. 아, 그래도. 그래도 기분이 좋은 상태. 그냥 나쁜 건 아닌데 순위가 좀 낮은 거고. 아, 나쁜 건 아닌데 순위가 좀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미국이 7점 정도가 약 안 되죠. 약간 안 돼요. 아, 미국이 우리보다 높네요? 높죠. 1점이 더 높아요. 거의 1점 높은데. 거긴 막 총 들고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처음에 이제 유엔에서 이렇게 조사를 할 때 할렘가 있고 막 여러 항목들을 물어볼 텐데 뭐 그렇게 조사 결과가 이제 그런 거고. 의료비도 비싼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6점과 7점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기분 행복도는 똑같은데 플러스 활기가 있다요. 활기. 미국이 더 활기가 7점 있다고. 정도 수준일 때 미국이 7점은 안 되는데 7점에 가까워요. 근데 네네. 그런 수준은 활기가 있다요. 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6점에서 1점을 더 높인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네. 전체적으로 좀 더 활기찬 그런 사회가 되는 그런 어떤 거가 될 거라고요. 1점 활기. 활기찬다는 거는 자기 일을 스스로 찾아서 그런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활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적으로 머리도 가장 좋다. 머리 이런 좋죠, 얘기가 머리 좋죠. 좋다는 얘기도 네. 있고 또 사실은 부지런해요. 아, 부지런하죠. 부지런한데 이런 분들이 더 행복하게 되면 그리고 더 활기차게 되면 지금보다 더 물론 행복은 뭐 물론 1점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그 순위는 올라가는 거고 네네. 경제적으로도 더 좀 지금보다 발전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희망으로 이걸 시작을 했다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하루 한 가지씩 선행하고 독서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 이런 것들이 다 행복하게 되는 방법이죠. 그렇죠. 네, 그런 방법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감사가 제일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 선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일터를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출발선이 될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감사 활동을 이제 12년 막 이렇게 넘게 지금까지 네네. 한 거네요. 근데 이 감사가 처음에는 칭찬 운동에서 이제 그 뿌리를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칭찬하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았었어요. 뭐 TV 프로그램에서도 옛날에는. 있었고. 그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치 교과서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손옥 회장님이 쓰셨는 나는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의 그 책에 이 감사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나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칭찬운동을 했는데 네. 모든 부서가 다 잘한 게 아니고 어떤 부서가 이제 또 특히 잘하는 부서가 있었다. 근데 그 부서를 이제 직접 가보니까 여기는 뭔가 분위기가 다르더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또 칭찬을 잘하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칭찬하기 이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손 회장님의 행복나눔 125의 그 구상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세팅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칭찬해서 이제 감사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화가 된 거죠. 네. 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감사에 대한 여러 그 연구들도 이제 시작을 했을 거고 그렇죠. 근데 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긍정 심리학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감정이 될 수가 있을 건데 사실 행복나눔 인류는 긍정 심리학을 뭐 바탕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세종대왕을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세종대왕님까지 가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그 일일일선이나 독서나 감사나 이런 게 우리의 DNA 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걸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본 거죠. 들여다봤더니 옛날 이제 세종대왕께서 칭찬하기를 아주 잘하셨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계셨지만 유난히 우리가 본받을 것은 네. 세종대왕님 걸 본받자. 본받자. 세종대왕이 어차피 우리의 조상님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사회의 어떤 그 DNA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거다. 꼭 세종대왕님의 DNA도 있겠지만 다른 임금님들의 또 DNA.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게 근데 다른 임금님들이 다 세종대왕님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에 세종대왕님 걸 본받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행복한 나라를 실제로 만들었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세종대왕님은 생생지락을 꿈으로 최고입니다.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일하는 게 즐겁고 또 사는 게 즐거운 나라를 만드는 게 세종대왕의 꿈이었는데, 그런 걸 이제 실천하는 과정에서 칭찬하기를 잘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은 끄트머리에 그 말이 참 아름답구려 라고 이렇게 아름답구려. 아름답고, 이게 칭찬하는 말이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임금이나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자기 상사 앞에서 이 얘기를 막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가 없죠.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참 수고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잘했다. 아, 그거는 이제 억양을 그래서 잘하시대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잘했다. 아, 수고했어. 잘했어. 그리고 이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목소리 톤은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왜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이 다 그렇죠. 알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세종대왕은 또 소통의 군주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아까 칭찬에서 감사로 진화했으니까 그 감사에 대한 DNA, 독서에 대한 DNA, 소통에 대한 DNA, 이런 게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이제 행복나눔 인류였고, 네. 또 이제 공부를 당연히 뭐 더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로버트 에몬스 교수가 이제 감사에 대한 어떤 사이언스 오브 그래티튜드의 시조처럼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네. 화면이 네. 대표님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요. 아, 조금 뒤로? 네, 그래서 좀 근데 제가 앞으로 가기에는 좀 그렇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좀 불편한. 이 정도면 될까요? 아, 예. 아,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세종대왕 얘기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아,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왜냐면 로버트 에머스 교수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1998년이잖아요. 로버트 에머스 교수가 감사에 대해서 처음 심리학계에 가서 발표를 한 네. 그거가 1998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도 감사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드디어. 아, 그랬는데 지금은 학계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이제 우리처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연구를 더 해서, 아까 조금 전 시간에 이제 보셨는 것처럼 학교로 이렇게 이 활동을 또 넓혀가고, 또 병영으로도 넓혀가고, 당연히 기업에서도 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미국은 이걸 계속 진화를 시켰어요. 연구를 더 하고. 어떻게 진화를 시켰나요? 그래서 마침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책이. 한번 보셔도 됩니다. 자, 아주 왜냐면 이건 감사의 재발견. 네, 여기 가까이. 가까이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1914년부터 1919년까지 무려 5년간에 걸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감사 활동에 대해서 연구를 한 책이에요. 이제는 그 미국에서 물론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클리 캠퍼스에 있는 어떤 연구 센터가 한 거거든요. 이 연구를 5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관심이 세계로 넓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이 미국에서 나온 건 2020년이고, 우리 이제 번역된 거는 이제 금년도에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아주 최신이죠, 최신.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나 조금씩 다루던 그런 감사학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더 좀 그동안에 있었던, 한 20년간 있었던 얘기들이겠죠, 거의.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정리돼서 나와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공부가 좀 많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소개해 이 주죠. 책이요? 네. 면 감사의 재발견. 감사의 요거는 재발견. 저희가 쓴 건 아니고 이게 어딘가요? 현대지성에서 저자가 저자들이 여러 명, 여러 명이서 네, 연구자들이 여러 명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처 켈트너라고 하는 분. 어느 분이시죠? 그분? 대처 켈트너. 요 분이 우리가 그동안 그 강의를 할 때 인용을 했던
뒷센 미소, 뒷센 태난 미소. 이게 이 웃고는 있는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웃고 있는가? 네네. 그렇지 않은가? 그 이후에 연구해가지고 한때 발표해서 우리도 왜 인용을 좀 많이 했었던 때가 있죠. 그래서 행복한 웃음이란 어떤 웃음이냐? 그걸 연구했는 분이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들이 좀 몇 분이 계시고 또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감사의 방법도 점점 진화가 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좀 뭐 새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리가 이제 체계화가 더 된 거죠, 말하자면.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감사에 대한 얘기네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일 오감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네. 땡스 히어로 감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1월 이 독서를 위해서는 그 세종식 독서법을 개발을 했죠. 네.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일일 일선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ESG 라이프. ESG ESG 왜 우리 그 땡스 레터 지금 28호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 캠페인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음식을 끝까지 다 먹자. 음식을 다 먹자. 왜냐면 거기서 버려지고 그 뭐 안 먹고 남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가 이제 굉장히 낭비가 이게 크죠. 음식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탄소들, 가스들이 그뿐만이 온실 아니고. 효과를 또 유발을 그러니까 하고. 이게 이제 자원으로 농업부터 시작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남기면은 다른 사람이 먹어야 될 걸 그 남겨서 버렸으니까 그런 것 자체가 문제죠. 자원을 낭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식량 자원을. 또 그걸 먹고서 남기니까 그걸 또 처리하려면 그 처리 그 비용이 비용이 또 만만치 않죠. 지금도 저 서울시 쓰레기장을 마포 어디에다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마포 국민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님비 현상이요. 뭐 좌우지간 네. 그래갖고 그렇게 쓰레기가 이제 생산되는 건 특히 음식물 쓰레기들은 뭐 조심을 좀 해야 되잖아요. 여기 ESG 라이프라고 했는데 ESG 네. 라이프라고 한다면은 그 ESG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주로 네. 다 이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네네, E라고 하는 건 이제 환경이잖아요. 네. 이제 환경 중에서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그 쓰레기, 줄이자. 환경. 제로면 제일 좋겠지만 제로가 되긴 하면 네네. 힘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아주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개인의 노력도 좀 필요하고 사회 전반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네. 농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연구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외식점이나 이런 데서 남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런 분은 네.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죠. 잘 했습니다.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더 연구를 해나가고, 우리는 이제 우리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 노력할 걸 우리가 노력하자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죠. 뭐 8, 90년대는 그랬지만 네. 이제 2020년 가까이 오니까 피부로 바로 와닿고. 피부로와 탔죠. 뭐 벌써 북극에서 얼음이 녹는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벌써 이게 우리한테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이제 몽골의 유목민들이 이제 네. 그게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유목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네. 그러니까 어디 정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몽골에 있는 그 유목민들이 난민으로 전락을 하는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살기 힘들어졌다. 그렇죠. 네, 생존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환경 문제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일일 일선행, 그래서 ESG 라이프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모델로 해서 그런 생활 방식을 만들어 가보자. 그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음식을 남기지 말자. 아니, 그거부터 실천해. 매일 먹는 음식이니까 하루에 3번 먹는데 그거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음식을 남기지 말자. 그럼 약간 부정적이니까 말끔히 먹자. 말끔히 먹자.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자부지간 음식 말끔히 먹기 네. 이런 걸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말먹. 그렇죠. 말먹이네요. 그러니까 ESG의 E에 도움이 되는 네네. 그런 생활이지 않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이고요. S는 이제 그 소셜 쪽이니까요. 네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으로 보면 이 이해 당사자들 간에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나와 당신의 문제죠. 관계. 그렇지 않아요? 나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냐. 이런 것이 이제 S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네. 지금 우리 오세찬 대표님께서 네. 그 ESG 라이프에 대해서 이를 일선행하고 연결돼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우리 유길성 교수님께서 네, 지금 채팅창으로 오감사. 네, 오감사를 좀 또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일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감동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인성교육입니다. 그리고 오감사 1번 감사나눔 TV를 통해 감사에 대한 열정을 지속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번 학교 현장의 학생과 교사님들에 대한 생생한 감사나눔 운동 스토리를 듣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번 사단법인 행복나눔 인류를 통해서 감사나눔 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4번 우리 대학의 감사나눔을 인성교육 시스템으로 세팅해서 실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더 감사하네요. 그리고 5번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감사나눔 운동 덕분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재발견책 너무 좋은 책이라고 예. 이렇게 해주셨네요. 벌써 읽어보셨군요. 네, 아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유길성 교수님이 또 그 말씀도 좀 들어봤고 또 이어서 또 S하고 아까 G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마무리를 하려면. 그렇죠. S는 그러니까 이제 기업으로 보면 이해 당사자인데 우리로 보면은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관계, 그렇죠. 친구들 간의 관계. 소셜.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이게 그 잘 소통하면서 잘 지내는 거, 그런 연습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네네. 뭐 기업은 이해 당사자들이 이렇게 그렇죠, 있을 그렇죠. 거고 우리는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 사람들과 관계가 원활치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조금 그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지표가 하나가 있죠. 뭐가 있나요?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혼율이요? 네.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높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게 좋은 관계. 그러니까 기업으로 보면 이해 당사자이지만 우리 개인 레벨에서 볼 때는 우리 가족들끼리 잘 지내는 거. 유럽보다 높은가요? 이혼율이? 유럽보다 높죠. OECD 국가 중에서 OECD 30몇 개 중에서 거의 끄트머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요? 1등이죠. 그러니까 순서로 뭐 1, 2, 3등 안에 아마 1, 2, 3등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적게 하고 결혼도 적게 하고 이제 한번 이혼도 결혼하면 적게 이혼도 적게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도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하고 이게 그건 통계에 의한 거니까 그 내면은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네.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한번 근데 해봤습니다. 이제 어쨌건 높다. 그건 일반적으로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이혼율이 높다고 하나요? 아니면은 뭐 이 젊은 사람부터 노년 시작을 해서 노년층까지 뭐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ESG니까 이거는 기업만 한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일일 일선행을 실천하는 하나의 메뉴로서 그런 운동으로서 우리가 이걸 개인 레벨에서도 같이 해보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제 차원의 운동이잖아요. ESG라는 건 UN 레벨에서 하는 운동의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하면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존경받는 나라. ESG를 참 잘 실천한다. 국민들이. 회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그렇게 생각하면 쉽겠네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게 존경받는 나라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다. 네. 그래서 이제 흔히들 국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나라의 뽕에 취한다.
그거 아닙니다. 경찰 분들 저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많이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뽕. 예전에 뭐 그 어쨌건 그래서 이제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네. ESG가 이제 국제 차원의 그런 운동이고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아, 근데 대한민국이 이거를 참 잘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이제 벤치마킹하러 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네. 들어서. 또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몇 년 전인가요? 그 옛날에는 등산 가고 요즘에 이제 등산 시즌이죠. 등산 가고 이렇게 하면은 와 그 계곡에서 그 삼겹살도 구워 먹고 뭐 밥도 해 먹고 이랬어요. 다 했어요, 그죠? 근데 어느 해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러니까 어느 해부터 없어진 거예요. 야, 우리도 하자면 뭔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화장실. 화장실 옛날엔 좀 심란했잖아요. 근데 어느 해 그 올림픽인가요? 아시안 게임인가? 그 무렵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깨끗하게 하는 뭔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화장실이 화장실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좋을 뿐만 아니고 또 아름답게 또 이렇게 꾸며놓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면 그래도 하는 그런 전통 DNA가 있다. 네. 그게 이제 S예요. 네, 가까이부터 S, 이렇게 하자. 관계. G는 거버넌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으로 보면은 그 윤리 경영, 도덕 경영 네, 이런 거일 거잖아요. 기업은 그렇고 기업은 그럴 거고 개인으로 개인 레벨로 보자면 보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예, 도덕적. 그러면 재미가 없을까요? 그냥 예절 좀 갖추는, 예절도 좀 갖추고, 에티켓도 좀 있고, 매너도 좀 있고, 매너도 있고 에티켓도 뭐 있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ESG의 G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개인 레벨로 볼 때. 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좀 이타적으로 살자. 이타적으로 사는데, 그게 이제 조금 윤리적으로도 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이타적으로만 살아라.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끼리만 이타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조직이라든가, 그렇죠. 네. 뭐, 아니면 조직 폭력이라든가, 네. 뭐, 폭력배들이라든가, 뭐, 건달들이라든가, 이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는 자기들만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거. 모였다고 해서 그게 도덕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리 이타. 자리 이타. 네, 나도 이렇게 하고 타인도 이렇게 한다.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ESG의 G는 기업으로 보면 이제 거버넌스고 지배구조 뭐 이런 걸 얘기하겠지만 우리 개인 레벨에서는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사회 질서도 좀 지켜나가고 매너 있고 에티켓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ESG의 G는 행복나눔 인류하고 어떻게 또 매치가 될까요? 이거는 이제 감사하고 매치가 되죠. 감사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은 도덕적인 도덕 성향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와 모럴에 대한 연구를 맥컬러 교수가 했죠. 감사와 모럴, 그래티튜드, 그다음에 이제 모럴. 감사가 그 모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감사는 도덕의 기준이 된다. 바로미터가 된다. 또 감사는 도덕을 실천하는 동기가 된다. 또 감사는 도덕적 행동을 촉진하는 그게 이제 동기죠. 더 강화하는 그런 어떤 그 기능을 한다. 네네. 감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감사와 도덕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도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학교에 도덕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처럼 좋은 그런 도덕 교육이 없다. 알고 보면 네. 실천하기도 좀 다른 것보다는 좀 수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ESG랑 개인 레벨에서의 또 ESG와 개인 레벨에서의 연관성 그리고 행복나눔 인류하고의 또 관계성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나요? 병역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병역 얘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요것도 지금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나눔125의 활동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 활동 영역. 네네. 그래서 학교에서의 활동, 군에서의 활동, 기업에서의 활동, 지자체하고 하기, 그다음에 이제 사회 소외 계층하고 활동하기, 그다음에 풀뿌리 공동체, 가정의 행복을 위한 그런 활동. 이렇게 이제 그 활동 영역을 나누어서 행복나눔125 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학교는 조금 전에 유영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이제 저 중에서 특히 학교하고 아까 사회 소외계층 쪽은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죠. 네, 취약계층하고 취약계층 말씀드렸었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군부대, 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활동은 2010년부터 이게 또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동안의 얘기를 다 드리기는 어렵고, 2022년 올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올해. 근데 이제 이 각 부대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부대 자체로 이 감사나눔 운동을 했어요. 했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매년 이렇게 찾아가는 그 감사 교육을 했었는데, 그거는 2022년 올해 4월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11월 달에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녀온 것이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3, 4관 학교를 다녀왔는데요. 국방일보에 2022년 10월 28일자죠. 국방일보. 얼마 안 됐네요. 지난주에. 감사나눔 운동 우수부대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3, 4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장 선생님 또 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3, 4관 학교 교육을 갔었는데 또 이 진행을 준비해준 또 간부님이 계시거든요. 감사를 또 드립니다. 또 2분 단사령부도 갔었었고, 그 다음에 이 공병 여단, 그 다음에 이제 39사단. 근데 올해는 21사단하고 27사단이 좀 많이, 교육을 많이 신청을 했어요. 다른 사다 부대에 비해서. 이런 부대들을 4월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갔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 코로나 전과 이제 지금 코로나가 조금 많이 시간이 좀 흘러간 이후에 조금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뭐랄까 이렇게 약해지고 이래서 아무래도 군에서도 다시 외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 이제 연초, 그러니까 4월 달만 해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던 부대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마음의 교육이잖아요. 감성 교육이고. 그러니까 이제 대면으로 좀 바꿔주세요 해서 대면으로 이제 많이 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부대에 가서 뭐 어떤 교육들을 진행을 하셨는지. 크게 교육과 코칭. 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은 이제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감사가 왜 필요한가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얘기를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했고, 감사나눔도 또 이제 이게 10년 전부터 하던 거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경과됐고 그동안의 효과는 어떤 거였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 그 다음에 감사나눔을 잘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은 감사 편지 쓰기, 감사 일기 쓰기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모든 부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론을 좀 이렇게 좀 소개하는 그런 것에 역점을 좀 뒀어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고, 그 코칭 쪽에서는 매달 한 번씩 감사 데이를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걸 좀 추천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감사 릴레이, 이거는 이제 일과 시작 전에 이제 대략 하시는 부대가 많았고, 그다음에 인트라넷에서, 부대 인트라넷에서 오감사 일기 공유하기, 이런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점호 때는 오감사 일기 쓰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일과를 시작하게 됐다. 또 전후회가 돈독해졌고 언어가 좀 더 순화됐다. 이런 이제 공통적인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발전시키려면 매달 한 번씩 감사데이라는 것을 부대 나름 사정에 따라서 이제 일자를 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 감사 일기 쓰는 희망자들이죠. 그 감사 편지 같이 네. 모여서 쓰고 가면 효과적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만 감사 편지 써도 많이 쓰는 겁니다. 그죠? 20개월이 안 되게 부대 생활을 할 텐데 그것만 잘 추천해도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추천을 드렸어요. 네, 뭐 지금 교육을 진행하셨는데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거 있으신지? 그러니까 과거하고 좀 올해 좀 달라진 것이 네. 강의가 이제 끝나고 났더니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하는 용사 간부님들이 과거보다 많아졌어요. 과거보다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부대 교육 우리가 찾아가서 못했으니까 네. 반가움인가? 이런 생각도 좀 했고, 근데 아마 부대에서 이 감사 활동을 했는데 네. 이걸 왜 해야 되는가를 조금 네. 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왜 해야 되는지가 명확히 이제 숙지가 부대. 되게 그래서 되면 부대에서 왜 필요한 것인가. 이게 동기부여가 저절로 되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동기부여가 자기 돼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네. 또 부대라고 하는 조직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설명이 됐었던 것 같다. 네, 생각이 아유,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도 경청을 잘 해주더라고요. 이게 네. 눈 맞춤을 이렇게 잘, 과거와는 좀 달리. 뭐 그런 것들이 좀 차이라면 차이? 왜냐면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과거의 젊은이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지금 이제 과거의 젊은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의 네. 젊은이와 지금의 젊은이와 그렇죠, 그렇죠. 다를 거라고요. 근데 과거 처음에 할 때보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한 것도 있긴 했었겠지만 어쨌든 이게 보는 느낌은 훨씬 지금이 또 진지하고 아, 진지하고. 예, 오늘 부대를 갔더니 너무 따뜻한 게 부대가. 왜 이렇게 따뜻해졌지? 아, 그러게요. 그 이제 부대가 너무 그 조직이 스마트폰 야, 사용하게 해서 그런가? 스마트폰이 그렇대요. 뭔가 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 이제 이제 들어가면 그 뭐 코로나도 터지고 나면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군에서도 그래서 그 뭐 사고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그 용사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예, 많이 노력도 예, 하고 많이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좀 예,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대가 너무 네. 따뜻한 거예요. 아유, 감사하네요. 예, 물론 이제 저희도 조금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다른 또 노력들도 많이 하셨겠죠.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기억이 나는 분, 우리 이게 교육을 직접 한 건 아닌데 금년도 부대에서 하는 활동들을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게 되잖아요. 이종환 상사님인 것 같아요. 이종환 상사님. 네네네. 이종환 상사님이 계속 그 오감사 카드를 계속 올리죠. 아직도. 지금은 저 수방사에 계십니다. 옛날에 네. 삼포병 계시다가 제가 보기에는 감사 카드 쓰기의 달인이에요. 달인이라 그 정도 수준의 이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받았죠. 이종환 상사님한테 감사 카드를 받은 일이 있고.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이 인성 지도를 하시면서 네. 감사 카드 쓴 걸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그 밴드에.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 있죠.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볼 때는. 물론 이제 그 지휘관님들 중에서도 감사 일기, 천감사 일기 쓰기 이런 거를 또 하셨고 또 많은 또 교훈을 남겨주셨는 그런 지휘관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네네. 감사 나눔이 하나의 그 리더십으로 발전하는 거죠.
이게 따뜻한 리더십이지 이쪽은. 한쪽은 또 열심히 국방을 해야 될 거니까 좀 그쪽에서는 카리스마도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리더십으로서 잘 활용하고 계시는 지휘관님이 들도 많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육군, 뭐 공군, 뭐 해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개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분이 이 감사나눔 운동에 가장 또 적극적인지. 처음에 이제 해군, 해병대, 공군, 육군 뭐 이렇게 이제 다 출발을 같이 했어요, 거의. 네. 그런데 육군이 2013년도 7월 달에 참모총장께서 육군은 모두 무대 같이 하자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감사나눔 전문 교관요원도 양성하고 한 3년간 했습니다. 했고 육군대학에 가서 이제 또 지휘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3년간 교육을 했고 그 뒤로는 각 부대 물론 이제 신청하는 부대입니다. 희망하는 부대 찾아가서 또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 용사님들 또는 간부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올해 이제 4월부터 했다는 거는 찾아가는 교육의 일환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군, 해군, 해병대도 아마 자체적으로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돼요. 네, 네. 그리고 그래도 육군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각 군에서도 노하우들이 또 있을 거라고 뭐 생각이 있겠죠. 듭니다. 네. 있겠죠. 알겠습니다. 또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어쨌든 이 금년도 이 네. 교육에 참석을 해주셨는 그 부대의 지휘관님들께 먼저 감사를 아유, 좀 드리고 감사합니다. 싶고요. 네. 그리고 이걸 또 진행하려면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하신 또 간부님들이 계세요. 네. 그 간부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하셔서 용사님들이 그 2년, 20개월이 좀 안 되죠, 요즘에. 그 20개월이 안 되는 동안에 좋은 습관이 되도록 또 부대에서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또 용사님들 자신도 스스로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희망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또 그 군에 대해서 또 병영에 대한 감사를 또 마음으로 소통하는 우리 병영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더불어서 또 ESG를 네, 이제 뭐 기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행복나눔 인류하고 같이 네. 또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개인적인 레벨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오재천 대표님께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잠시만 계시고요. 네. 다음 요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요거 또 광고 네, 또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후원을 받았고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 이 후원은 또 우리 지도자님들께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구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채팅창을 통해서 오감사를 써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끝나기 전까지 계속 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그 오감사는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하고 있어서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우리가 시상을 통해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상품이 이제 대관령 벌나무 순액이고요. 와, 요거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문자 주문 요거 010-2100-4538로 우리 그 행복나눔 125 지도자 1기 박경희 대표님께서 좀 대관령 벌나무 농장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이거 그 햇선 마크 인증을 또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몸이 피곤하시거나 무기력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피곤하신 분들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나무 자체에도 이게 독성이 없어서 어느 체질에도 거의 부작용이 없다고 하고요. 이거는 다른 것들이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100% 순액만 한 거고요. 자연 건조를 100일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순액을 또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좀 동심결, 예, 행복나눔 인류 지도자 6기 임미선 우리 대표님께서 좀 운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천년색 화과자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그 화과자와 그 전통 떡 이런 것들을 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여기도 햇선 마크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감사나눔 학교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들 설명란에 보시면 인터넷으로도 주문할 수 있는 주소 링크 적어놨으니까요. 전화번호도 확인해 보시고 많은 구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3시부터 지금 3시 58분 지나가고 있네요. 1시간 동안 또 병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5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3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5분 뒤에 시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천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